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정보원이 수신자와 의사소통을 높일 수 있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메시지 측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기술 태도, 그 다음에 이런 경험의 장이 일치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채널로 전달해야 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메시지겠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그 주제와 내용들이 어떠한 구성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게 어떻게 전달되어야지 수신자에게 훨씬 더 그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을 높일 수 있냐. 그 부분은 5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메시지를 고려할 때. 내용, 요소, 처리, 구조, 코드 이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을 선정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즉, 어떠한 내용을 수신자에게 전달할 것인지를 일단 송신자는 잘 고려를 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송신자는 수신자가 관심 있어 하고 흥미 있어 하는 요소를 선정하게 된다면 소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송신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제가 그 송신자의 관점에서 정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싶다. 이러한 관점을 수신자에게 주고 싶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선정하는 게 좋겠지만 보다 중요한 거는 수신자의 관점도 고려를 해서 수신자가 뭘 흥미 있어 하는지 또 뭘 배우고 싶어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두고 내용 요소를 선정한다면 보다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이 높아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체제적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머릿속에 계속 넣고 계셔야 되는 핵심 키워드 개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냐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 요소를 고려할 때는 내용 요소에 대한 정의와 이게 정의가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이 2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뭐냐? 요소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소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확정된다면 송신자는 그 내용의 하위 소주제를 분류해서 구성하도록 합니다. 즉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도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전달할 것인지 선정을 하는 게 요소인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해졌죠. 그럼 거기서 또 소주제를 송신자가 설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대한민국 그 현재 고등학생의 문제점 이렇게 한다면 학교 생활의 문제점이라는 대주제를 선정했다면 그 문제점이 뭐 수업 측면에 있는 건지 아니면 학생들의 어떤 학생 생활 측면에서 있는 건지 뭐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소주제를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송신자가 소주제를 선정해 놓고 있어야지 그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수신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요소를 선정해야 된다. 즉 요소라고 하는 거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핵심 하위 소주제들로 볼 수 있는 거다. 그럼 여기 이렇게 메시지 내용과 요소 즉 대주제와 소주제만 있으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처리는 뭐냐면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장르를 통해서 전달할 건지에 따라서 아이들이 느끼는 바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로 할 건지 소설로 할 건지 극문학으로 할 건지 다큐멘터리로 할 건지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떠한 주제 어떠한 무언가 교훈을 주고 싶을 때 그거를 시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극을 통해서 어떠한 뭐 영화를 보여주는 상황에서 그걸 또 전달시킬 수 있는 거고 그 장르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장르를 선택할 건지를 결정하는 것이 처리라는 겁니다. 처리. 그래서 그 전달하고자 학습 내용과 그 학습 상황에 가장 알맞는 장르를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보면. 그 다음 구조는 뭐냐면 장르가 선택됐다면 이번에는 내용 구성을 잘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라고 하는 거는 내용 조직 순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어떠한 순서로 수신자에게 전달할 거냐. 예를 들면 시간순, 공간순, 논리순, 인과순 다양한 내용 구성 원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시간 순서로 학습자한테 전달할 거냐. 역사적 사실을 전달할 땐 시간 순서 제일 좋겠죠. 공간순 어떤 공간의 경치에 대한 묘사, 어떤 그림에 대한 묘사는 공간순이 적절하겠죠. 아니면 사건, 인과관계를 따질 때는 논리순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떠한 그 구성 방식을 취할 때 가장 효과적일까? 이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드는 뭐냐면 표현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코드라고 하는 것은 표현 방식으로서 언어적 코드, 반언어적 코드, 비언어적 코드 다양한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코드를 어떻게 언제 사용해서 소통 효율성을 높일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소통을 할 때
물론 여러분과 대면하고 있는 상황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손짓 그리고 저희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여러분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뭐 시범을 보인다든지 그런 것들을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제가 반언어적 표현밖에 못 쓰. 그래서 반언어적 표현밖에 못 쓰겠죠. 반언어적 표현이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를 목소리 크기, 그러니까 소리에 연관되어 있어요. 이 목소리와 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언어적 표현에 얹혀져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목소리 아니면은 색이 아니면 어조 아니면 속도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다음 언어적 코드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어떤 어휘 사용 수준이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 구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언어적 코드입니다. 그래서 소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축구로 예를 들면 축구의 규칙을 말로 설명하면서 몸으로 시범을 보이면서 중요한 부분에 큰 소리를 강조를 한다면 수신자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드도 고려해줘야 된다. 내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어떤 비언어적 코드, 언어적 코드, 방어적 코드 이런 코드를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 게 사용하면 효율적일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바로 코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표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이러한 내용들을 굳이 암기하지 않으셔도 여러분 머릿속에 그대로 서술할 수 있는 딱 장이 마련될 겁니다. 그래서 본래 SMCR 모형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